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자퇴 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존폐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퇴가 단순한 반항이나 학업 포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총기 공포, 낙후된 환경,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학교 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침묵 없는 경고이자 절박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떠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한 번의 방문은 학생들의 시야를 바꾸었고 그들의 선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학교라고요? 그날 저는 서울의 고등학교 식당에서 식판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김치찌개, 오징어 볶음, 윤기 나는 밥, 신선한 과일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여기 대체 뭐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 윌슨입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에 있는 로엘 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은 이렇게 당황스럽고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노래를 좋아하던 친구들 덕분에 이름 정도만 들어봤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한두 편 본 게 전부였죠. 한국에 오게 된 건 솔직히 말하면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 한두 명을 뽑아 국제 고등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왔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의 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이 맺어졌다고 했어요. 원래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가 주 대상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K컬처 영향으로 한국 프로그램도 신설된 거죠.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알렉스, 넌 워낙 독립적이고 적응도 빠르니까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고 두 번째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실 그때 저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아침부터 금속 탐지기를 지나야 하는 학교, 교실 문을 잠그고 수업을 해야 하는 환경, 방탄 필름으로 가려진 창문, 급식이라고 나오는 기름진 조각 피자. 그런 일상이 지겹고 숨막혔습니다. 매일 총기 사건 뉴스가 들려오고 친구들끼리도 날이 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지원서를 냈고 운 좋게 선발되었어요. 진짜 가는 거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고 아빠는 거긴 괜찮은 나라야? 하며 지도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다만 무언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있었죠. 13시간 비행 후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닥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조용했으며 정돈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속은 빠르고 친절했고 영어로도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었죠.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설마 공항만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신기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간판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었지만 번화한 도심 분위기는 낯설지 않았어요. 다만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거리에 경찰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없었어요. 밤이 가까워질수록 거리엔 더 많은 사람이 나왔고 여성 혼자 길을 걷거나 아이들과 산책하는 가족까지 보였어요. 시카고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환학생을 위한 외국인 기숙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제가 배정받은 학교는 규모도 크고 외국 학생을 종종 받아온 경험이 있어서 전용 숙소도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2인실 방에 배정받았고 룸메이트는 일본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한국어도 영어도 조금씩 할 줄 아는 친구여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생애 첫 한국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복장은 정해진 교복이었고
입구에는 자동 출입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학생증을 찍으면 출석이 체크되었어요. 복도는 정숙하고 청결했고 천장 조명은 부드럽고 밝았으며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죠. 교실에 들어서자 책상마다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전자칠판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 못했지만 다행히 이 학교에는 국제반이 따로 운영 중이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일부 수업에 참여했고 나머지 교과는 통역 지원을 해주는 선생님과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저를 유난히 잘 챙겨주던 친구 지은이는 늘 제 옆에 앉아 쉬는 시간마다 설명을 해줬고 제가 급할 때는 메신저 번역기로도 대화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트레이 위에 놓인 따뜻한 국, 정갈한 반찬, 고소한 밥 냄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주변 한국 친구들이 알렉스, 자리 여기야라고 손짓했지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사람처럼 멍하게 트레이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제 옆에 앉은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메뉴가 좀 별로인 편인걸. 내일은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밀려들었어요. 미국에선 늘 예산 부족, 불균형 식단, 차가운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제가 여기선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식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식단을 짜고 매일 식재료, 원산지까지 게시판에 공지된다는 설명을 듣고는 감탄을 넘어서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학생이라는 존재를 존중하고 그들을 국가의 미래로 여기는 근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비정상이었다는 걸 이곳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처음의 어색함은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풍경 속에 있었지만 그 낯설미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궁금증을 자극했어요. 마치 새 책의 첫 장을 넘기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그 페이지마다 제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기숙사는 학교 내부에 있어 생활이 무척 편리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기상방송,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 쏟아지는 햇살에 반짝이는 조용한 교정. 그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미국의 학교 기숙사는 대체로 복도부터 시끄럽고 자유분방했어요. 반면 여긴 정돈되고 깔끔했으며 학생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데도 사람들 사이의 공기가 달랐죠.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와 반 친구들이 저를 외부 활동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 구경 좀 시켜줘야지 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에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용한 승강장, 질서정연한 줄, 벽에 빼곡히 붙어있는 다국어 안내. 교통카드를 대면 잔액이 표시되었고 열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어요. 승객들은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겐 너무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은 늘 불안정하고 시끄러웠고 때론 위험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언덕을 따라 이어지는 고즈넉한 골목, 전통 가옥의 기와와 나무 문살, 그리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지은이가 골라준 분홍빛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었을 때 친구들이 말했죠. 진짜 한국 사람 같다.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찻집에 들러 전통다도 체험을 했습니다. 손등에 온기가 스며드는 찻잔을 조심스레 들고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때의 그 고요함.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리듬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속도가 전부였다면
이곳은 정성과 배려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간식이며 음료, 매트, 심지어 쓰레기 봉투까지 철저히 준비해왔어요. 미국이었다면 그냥 아무데나 앉고 쓰레기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잔디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바람이 살결을 스치고 지나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처럼 퍼졌습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저를 감싸 안아주는 듯했어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파란불이 켜지기 전인데도 모든 차량이 멈췄고 한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어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선 보행자가 차를 조심해야 했고 운전자들은 쉽게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여기선 운전자가 먼저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된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걸 처음 실감했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조용한 복도 끝 제 방으로 향하며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생생해서 바로 잊혀질까봐 아까웠던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제야 이런 세상을 알게 된 걸까? 아직 한국어는 서툴고 모든 걸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어요. 이 공간의 공기, 사람들의 눈빛, 조용한 질서, 따뜻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강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심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경험이 끝나도 난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정돈된 거리, 학생들을 존중하는 수업 분위기, 그리고 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는 점심시간. 저는 정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작고 예상 못한 사건들이 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발생한 치과 사건은 그런 제 환상을 깨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했던 임시 크라운이 한국 급식에서 나온 연근을 씹는 순간 떨어져 버렸죠. 식판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거울을 봤을 때 어금니 한쪽이 텅 비어있는 걸 본 저는 너무 당황하고 불안했어요. 타지에서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치통과 치료 문제를 마주한 건 생각보다 훨씬 큰 공포였습니다. 이걸 어쩌지? 수업은? 예약은? 돈은? 생각이 쉴 틈 없이 몰려왔어요. 다행히도 친구 지은이가 저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먼저 다가와줬습니다. 지금 치과 가자. 라는 말에 놀라며 망설이는 저를 그녀는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선생님께도 이미 말씀드렸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지은이 덕분에 도착한 학교 근처의 치과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가 가능했고 의사는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제 불안을 차분하게 녹여줬어요. 치료는 빠르고 정확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선 비슷한 치료에 최소 $200 이상이 들었지만 여기서는 약 4만 원 수준이었죠. 충격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는 그 철학이 시스템에 녹아있다는 걸 몸소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며칠 후 피부 트러블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낯선 환경과 음식, 급격히 바뀐 생활 패턴 탓이었는지 턱과 이마에 울긋불긋한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무너졌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도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은 자꾸만 커졌고 평소보다 더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하나가 제 상태를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알렉스, 피부 안 좋아졌네. 이거 한번 써볼래? 그녀가 내민 건 작은 샘플 용기의 한국 화장품이었어요. 이거 나도 예민할 때 쓰는 거야.
성분 순하고 진정 효과 좋아. 처음엔 그저 위로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크림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바르자마자 시원한 느낌과 함께 자극 없이 스며드는 촉촉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편안해졌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케어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어요. 놀랍게도 며칠 후 피부가 차츰 진정되었고 아침에 거울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가라앉고 피부가 다시 맑아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화장품 효과가 아니었어요. 정성과 배려가 깃든 한국식 자기관리 문화, 그 정성에 저는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기숙사 화장실에서 느낀 작고 강한 문화 차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깔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사용하다가 변기 옆에 버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대 기능, 좌석 온열 기능, 자동 탈취, 심지어 소리 조절과 LED 조명까지 마치 스마트폰처럼 디테일하게 설계된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저는 말 그대로 넋을 잃었어요. 이게 그냥 화장실이야? 미국에서는 대부분 공공 화장실이 낡고 비누도 없고 변기조차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죠. 특히 학교 화장실은 고장난 칸이 많았고 누군가 장난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곤 했어요. 그런 환경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이 프라이버시와 위생이 보장된 공간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기능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사용자를 배려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고민이 공간 하나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걸 이곳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의 첨단보다 그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한 철학이 다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나 같은 낯선 외국인조차 포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나를 감동시키는 방법을 잘 안다. 그것은 거창한 환영도 화려한 말도 아니었다. 단지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배려들이었다. 원래는 딱 한 학기만 머무는 계획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그냥 색다른 경험 하나쯤 하고 돌아가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 저는 결국 1학기를 더 연장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 자신도 망설였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혹시 학교나 시스템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안에서 자꾸만 말을 걸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그래서 어느 저녁 기숙사 창가에 앉아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인 엄마의 얼굴은 낯익고 그리웠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한 학기만 더 머물고 싶어요. 그냥 좋다, 재밌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한테 필요한 시간 같아서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만 보셨어요.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요. 그러다 엄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공부는 괜찮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병원 갈 일은 없었던 거지? 응. 다 잘하고 아무 일 없었어. 한국은 미국과는 너무 달라. 학교에서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졌어. 그 말에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결국 말했어요. 그래, 내가 진심이라면 믿을게. 단, 너 자신에게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연장이 확정된 후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손님처럼 조심스럽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쉬는 시간엔 한국 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급식 메뉴가 뭔지 궁금해서 식단표를 미리 확인하고 편의점에선 스스로 김밥도 사 먹고 충전도 해봤어요. 지은이와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숙제를 했고
작은 동네 문구점에선 사장님께 이거 얼마예요? 를 서툴게 말해보며 한국어를 연습했죠. 한국어는 처음엔 어려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미있어졌어요. 발음이 어렵긴 해도 뜻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고 친구들이 알려주는 한국 유행어를 하나씩 배워가며 저도 이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업 시간에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원래는 영어로 하려 했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한 문장이라도 한국어로 해보면 어떨까 하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며칠 밤을 고민하다 짧은 한 문장을 암기했죠. 저는 이 수업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같이 발표해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마쳤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고 친구들이 박수 쳐줬어요. 나는 지금 이곳 안에 있다는 기분이 처음으로 들었죠. 그러던 중 저는 한 수업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죠. 다양한 문화가 섞인 교실은 어렵지만 그만큼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이 일었어요. 내가 겪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그날 이후 저는 장래희망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설정했어요. 나도 언젠가 나처럼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게 한국을 잘 소개해주는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고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행동에 나섰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알아보고 인터넷에 외국인 한국대학 진학 방법을 검색했어요. 메모장엔 귀화 조건이라는 항목도 적혀 있었고 법무부 홈페이지를 캡처해 저장해 두었죠. 그중 일부 조건은 꽤 까다로웠지만 저는 겁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먼 길이라면 이제 막 걸음을 뗀 게 기쁘기만 했어요. 어느 날인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기숙사 공용 거실에서 조용히 한국어 동화책을 읽으며 이어폰으로 한국 아이돌 노래를 들었어요. 창밖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고 책을 읽는 제 옆엔 조용히 한국어 단어장과 형광펜이 놓여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고요한 풍경이 낯설지 않았고 너무나 편안했어요. 미국에서 늘 조용한 공간은 불안하고 긴장됐는데 여긴 그냥 괜찮고 자연스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진짜로 이곳에 살고 싶은 거구나.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한 체험도 교환학생도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진짜로 선택하고 싶은 삶의 한 방식이었어요. 지금 제 핸드폰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어 교사, 다문화 학생, 서울, 작은 아파트, 창문 열면 봄바람 들어오는 방. 이건 막연한 상상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내 인생을 그려가기로 진심으로 결심했거든요. 나는 한국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 온 소녀 알렉스는 낯선 땅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느꼈고 그 작은 변화는 점점 그녀의 꿈과 미래를 바꾸는 큰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를 익히고 따뜻한 사람들과 웃으며 진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알렉스. 그 용기 있는 여정과 한국에서의 삶이 앞으로도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